코스피가 갭으로 급등하며 코스피 400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년 7개월 만에 900포인트를 돌파하며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돈이 풀렸고 증시 역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천천히 소화되지 않고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버블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자산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입니다. 즉,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 오르면 금은 떨어지고 반대로 주식이 하락하면 금은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학적으로 잘 알려진 상식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론과는 다르게 금은 2023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약세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 강하게 올라 미국 주식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2023년 저점을 찍고 나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며 현재는 2022년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 증시를 살펴보면 나스닥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래량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무려 1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800%가 상승하며 미국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역시 엄청난 거래량과 상승률로 역사적 신고가인 5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대만 지수는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 증시가 모두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름만 들어본 지수 추정 펀드나 주식을 샀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부동산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심지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것 역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자산이 오르는 지금 그 중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상승의 기세와 속도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비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즉, 전 세계 자산 중에 싼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자산을 사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은 이론적으로 안전자산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전 세계적인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이후 급등장이 그랬습니다. 이 시기마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주요 투자자산으로 상승장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자산 급등의 시기가 반복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이후의 통화 팽창, 즉 돈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그래프를 보면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양적 긴축으로 자금을 줄였지만 여전히 9,500조 원, 거의 1경원에 가까운 돈이 풀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풀렸는가. 둘째, 우리가 말하는 통화량 M2는 단순히 찍어낸 돈 M1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거의 돈을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4.5배 이상 증가하며 4,500조 원이 풀렸고 2020년에는 단 6개월 만에 같은 규모의 돈이 추가로 발행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또한 본원통화 M1은 은행을 통해 대출로 전환되며 실제 통화량 M2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즉, 지금의 돈의 가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 이전과 2020년 이후의 통화 구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일본과 유럽은 어떨까요? 일본은 6,550조 원, 유럽은 단위가 밀리언 오브 유로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더 낮아 보이지만 실제 돈은 더 많이 찍힌 무려 1경 11조 원 규모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즉, 지금의 달러 강세는 실제 가치 상승이 아니라
다른 모든 통화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생긴 착시 효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돈을 쏟아내면 물가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자산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배우고 자산을 발굴할 수 있는 투자 능력을 길러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지금 전 세계 자산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상승이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미국이 양적 축소를 멈추고 금리를 낮추는 저금리 기조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화를 제외하고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점은 자산의 흐름입니다. 모든 자산에는 고유한 변동성과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자산이 한 점에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는 선물 시장, 신용,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2002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 모두 자산이 한 점에 모인 뒤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모든 주요 시장이 고점에서 한 점에 모이고 있습니다. 한 점에 모인다는 것은 곧 폭발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심고가는 신고가를 부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고가가 높아질수록 이후 조정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모든 버블의 역사입니다. 자금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용과 부채가 크지 않을 때 해결되고 소화되며 탄탄한 상승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버블이 곧 붕괴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블 초기의 현상과 매우 흡사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고 적절한 현금 보유와 원칙 있는 매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코스피 4천 돌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랠리 속에서도 오늘 개인은 8천억 원 가까이를 순매도했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전히 우리나라 자산을 싸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증시 보유액은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3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그리고 신고가가 또다시 신고가를 부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트레이딩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평가할 줄 모르고 스스로의 통찰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자본주의의 현실이며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와 자산, 트레이딩, 투자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은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칙에 맞는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되 상승의 방향성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저 돈을 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이 자본시장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나만의 통찰력을 키워갈 수 있길 스스로에게 바라봅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 뉴데미안이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